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라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1부 3위의 브라가입니다. 리그에서는 전반적으로 순항 중이나 유로파에서는 조 3위에 그치면서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득점력은 유럽 대항전에서도 잘 통하는 모습이었지만 후반에 몰아서 실점하는 단점이 발목을 잡고 말았죠. 브라가의 포메이션은 4-4-2로 전형적으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유형입니다. 4-2-3-1 등 중앙에 힘을 주고 경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로파에서는 4-4-2 형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오렌티나가 4-3-3 전형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아 중앙에서의 수적 열세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확보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성적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포메이션 상성에서 열세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이탈리아 1부 14위의 피오렌티나입니다. 올 시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철저하게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득점력 난조가 꽤 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들이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낸 바 있었는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만난 팀들이 피오렌티나보다 전력이 위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가 역시 중원 숫자 싸움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앞설 가능성이 높아 주도권을 잡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장자는 바라크, 소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전형상 중앙 장악력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브라가가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전형을 사용하고 있고 피오렌티나의 득점력도 중앙 장악력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2.5 언더가 1순위가 되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오렌티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클로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6위의 라치오입니다. 아탈란타에게 지면서 챔스권에서 밀란에 이어 두 번째로 탈락하는 팀이 될 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4경기에서 라치오가 멀티득점에 성공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리 감독의 스타일은 중앙 전력에서 압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인데요. 때문에 아탈란타가 강한 압박으로 일관하자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다소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도 공을 잡은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페이노르트 같은 팀에게는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는 등 상당히 고전하기도 하는 등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주기도 했죠. 결장자는 라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1부 2위의 클로지입니다. 클로지는 최근 상당히 기복이 생긴 모습입니다. 최근 2경기 무득점으로 득점력도 꽤 높낮이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막바지에 실점이 잦아지는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시간대에 나오는 실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도 퓨닉과의 2차전에서 막바지 실점으로 인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고 탈락의 원인이 되는 등 올 시즌 전반적으로 막바지 실점이 꽤 잦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기가 많아 저득점 저실점 기조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 자체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결장자 없고요. 라치오가 전력상 우위인 것은 명백한 상태입니다. 다만 클로지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공격을 다소 포기하고 보수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으며 라치오도 최근에는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5 언더 양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지가 역습으로 나설 경우 라치오가 수비적으로는 꽤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클로지가 공을 잡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듯합니다. 라치오의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도 고레츠와 안더레흐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1부 2위의 루도 고레츠입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로마와 베티스를 넘기에는 무리였고 헬싱키와의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으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 힘을 주면서 베티스와 로마를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꽤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매경기 6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본인들의 경기를 주도하려는 유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가 상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물러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 싸움에 나서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경기력과 선수단의 레벨 차이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벨기에 1부 10위의 안더레흐트입니다. 올 시즌 감독을 바꾼 이후 전형을 상당히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즌 초에는 3-5-2를 가동하면서 다소 웅크리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전형이 4-3-3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최근 4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이면서 3승 1무로 호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전술 변화 없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다만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점유가 공격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는데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중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애초에 2차전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 1차전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한 뒤 2차전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 될 듯합니다. 결장자는 트레벨, 델크로이스, 카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더레어트가 4-3-3으로 변화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수세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공 소유와 전진성이 살아나면서 팀의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루도 고레츠가 중앙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안더레어트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열세인데다 안더레어트를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더레어트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